이 법은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업무가 증가했고 직장 내 회식도 사실 많이 줄었었죠. 근데 2022년 하반기부터 이제 비대면 업무에서 대면 업무로 그리고 회식이 늘어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 시간과 회식 장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회식 장소 문제 같아요. 사람이 이제 술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뭐랄까 심리적으로 경계가 느슨해진다고 할까요? 보통 이제 회식 장소에서 안 좋은 음주수들이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술 먹는 분위기도 아니고 요즘 것도 회식도 다 점심때 많이 하잖아요. 업무 시간 중 상사의 폭언, 회식 장소에서 술 강요 등 업무상 관련성이 없거나 적정 범위를 넘은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회식할 때 남자 여자 이렇게 좀 섞여서 분들 오신 자리도 중간에 놔두고 앉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성희롱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직장 내 괴롭힘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위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직급상의 우위일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정규직급 계약직, 그다음 조합원과 비조합원, 또 개인 대 집단, 인적 속성, 그러니까 연령, 학벌, 성별, 출신 지역 등 이런 관계상의 우위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적정 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행위가 사회 통념상 업무 관련하여 필요한 것이 아니었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을 때 성립됩니다. 이 사회 통념상이라는 게 이게 좀 무섭네요. 이게 약간 주관적이면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폭행 협박하는 행위, 그리고 사적 용무 지시, 업무 수행 과정이나 회식 자리에서 의도적인 배제, 업무와 무관한 일의 반복적 지시, 과도한 업무 부여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이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환경에서 근무를 시키거나 또는 이제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 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거나 근무 환경이 예전보다 나빠진 경우입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중 큰 특징 중 하나가 객관적인 증거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종종 통화 녹음 파일이나 신고인이 상당히 오랫동안 쓴 일기 등도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증거로 인정되기가 힘듭니다. 이 때문에 신고인과 참고인 및 행위자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괴롭힘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분리 조치해야 됩니다. 이때 신고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며 철저하게 신고인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좀 큰 회사는 괜찮은데 작은 회사들은 괴롭힘 발생하면 이제 회사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이 회사를 처리하는 사람이 보통 가해자 중에 간부나 높은 사람이 많잖아요. 또는 대표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가해했던 대표가 또는 이제 가해했던 그런 임원이나 간부들이 직자의 괴롭힘을 또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 또 그런 황당한 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멍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대 간 배려도 매우 중요합니다. 조직 내 세대 간의 갈등 속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배려와 소통만이 직장 내 괴롭힘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이제 SNL이나 이렇게 코미디 같은 거나 이런 프로 보면은 잘생기신 분, 막 비주얼 가진 분들이 이렇게 좀 질척대거나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개슴치하게 뜨면은 그냥 그거는 이해가 되고, 일반적인 남자나 비주얼 좀 떨어지는 분이라면 이게 기분 나쁘고 성희롱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개그 프로도 있던데, 괴롭힘을 경험한 근로자 중 참거나 모른 척 했다라고 대답한 근로자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쉽나요 이게? 신고해도 나아지지도 않고 향후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걱정해서죠. 최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중 28%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년, 근로자 10명 중 7명이 괴롭힘을 참는다라고 하네요. 괴롭힘을 당한 경험자 대상으로 괴롭힘을 당했을 때 향후 조치 조사 결과 참거나 모른 척 했다가 1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안타깝죠, 이 현실이.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도 사항이나 할 것 같지가 않아서가 68% 가장 많았고, 향후 인사 등의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가 2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좋아 조사거나 개선이지, 실제로 피해자는 아무래도 어린 경우가 많죠. 그러면 직급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가해한 사람에 비해서 불공평한 상황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게 합리적인 조직이고 효율적인 조직이고 정말 잘 규정이 갖춰진 조직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규정이 애매하거나 그런 거마저 없는 조직이거나 정말 보수 꼴통의 조직 같으면은 사실 이거 뭐 쉽나요? 정말 나서서 선도자기가 신고한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회사가 조사해서 자체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사인 경우가 많고 회사가 가해자의 편에 서는 경우가 많으며 회사가 조사해서 처벌하도록 하다 보니 피해자의 심적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주류 회사에서 보니까는 아주 옛날 좀 여자분께서 육아휴직을 쓰거나 뭐 출산을 하면 그만두게 하는 뭐 그런 뭐 보이지 않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애를 놓으면 축하해줘야 되는데 경력 단절이나 퇴사 압박에 놓이는 사람도 있다고 예전에 봤는데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기업 없겠죠. 큰일 나죠. 그러면 그런 것도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고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리더들은 경영혁신이나 즐거운 조직 문화에 앞서서 조직 내에 기본적인 직원 인권 보호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 책은 리더십이지만 사실은 뭐 좀 아름다운 이야기고 그 정도까지 올라가려면 사실 기본적인 직원 인권이나 그 다음에 그런 직원들 기본 권리 같은 게 보장되는 조직이어야지 그 위에서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리더들도 직장인들도 내 주변에 이런 보이지 않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좀 보고 또 필요하면은 제도적 장치도 시대가 바뀌면서 이게 지금 강조되고 있죠. 중요해지고 있죠. 또 뭐 ESG 경영이 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직원 보호 시스템은 당연히 좀 강화해서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고 이런 것들을 하는 제스처를 조직에서 보여줬을 때 결국 이제 심리적 안정감이 더 올라가서 직원들이 회사가 날 보호해주고 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그 성차별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어떤 유형의 괴롭힘이나 차별이 있더라도 회사에 그런 건강한 규정이 있고 건강한 조직 문화가 날 지켜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내 일에 몰입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이 중요하다. 그러니까는 건강한 조직 문화, 아름다운 무슨 뭐 경영 혁신, 정말 멋진 그런 뭐 비전, 캐치프레이즈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우리 직원들이 아주 기본적인 심리적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깊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